11.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방법.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빛 속에 숨겨져 있지도 않고 그 누구의 약속이나 막연한 내일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숨결 속에, 뛰는 심장 속에, 그리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주 작은 것들부터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행복은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비난하거나 탓하는 대신 따뜻한 미소를 건넬 수 있을 만큼 다정해질 때 우리는 단순하지만 경이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재물과 커리어, 그리고 풍요로운 기회들이 뒤따라옵니다. 내면의 평온함에서 충만한 사랑과 완전한 행복이 우리 삶으로 찾아옵니다.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은 바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다정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닿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짐과 무거운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글귀들이 맑은 시냇물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들어 지친 마음을 씻어내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믿음을 다시 깨워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나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다시 돌아가 본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을 진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11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는 더 빛나는 당신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어떤 단계는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고 어떤 단계는 스스로를 향한 의심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단계는 당신 내면의 연약하지만 강인한 다정함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끌어당기는 근원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이 기다려온 여정이라 믿으신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영상 속 단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진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Fake it until you make it. 어떻게 하면 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때때로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어떤 역할을 연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익숙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데이트일 수도, 면접일 수도, 혹은 그저 파티일 수도 있죠. 거울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즉시 완벽하지 않은 점들을 찾아냅니다. 머리는 마음에 안 들고 옷스타일은 부족하고 피부도 좋아 보이지 않죠. 그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분명 위축되고 불안한 모습으로 밖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허리를 곧게 펴고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이 이 방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의 많은 연구가 몸과 마음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권위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등을 곧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높이는 호르몬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몸은 비로소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감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미인 대회에 참가했던 어느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사위원들은 그녀에게 얼굴이나 몸매, 분위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충분히 포기할 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는 대신 미인대회 우승자처럼 걷고 우승자처럼 말하며 우승자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법을 배우고 걸음걸이와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주변 사람들조차 그녀를 진정한 미인대회 우승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흉내에 불과했던 것이 서서히 그녀의 본질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머릿속으로 나는 충분히 예쁘지 않아, 나는 부족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인다면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그런 기운을 발산하게 됩니다. 자신 없는 눈빛, 머뭇거리는 말투, 움츠러든 걸음걸이까지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느낍니다. 반대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미소 지으며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특별한 매력을 뿜어내게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많은 여성이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은 가식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버전을 연기해보는 일종의 정신적인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 여성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입는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사람처럼 아주 조금씩이라도 행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마음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버전이 된 것처럼 계속 행동하면 마음과 몸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꿈꾸던 대로 빛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단계,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십시오. 혹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급하게 친구에게 보내며 어때? 어떤 게 더 나아? 어떤 걸 올릴까? 라고 물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식당에 앉아 동행인에게 나는 뭘 먹으면 좋을까? 라고 묻지는 않나요? 무해해 보이는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다 보면 은연중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갉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무엇이 정말로 가슴을 뛰게 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어 버립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처럼 스스로 길을 찾기보다 누군가가 선택해 주길 기다리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들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혹시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당신이 옳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건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당신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달래주지 못하며 긴 여운의 안정감을 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믿어야 할 단 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에 카페에 가면 다른 사람의 선택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선택하십시오. 다음에 옷장을 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당신이 입었을 때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옷을 선택하세요.
그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자신감이라는 튼튼한 집을 짓는 벽돌이 됩니다. 아십니까? 사랑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항상 타인에게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까? 내가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운명을 타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압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고요하지만 진실한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설령 당신의 결정이 틀렸더라도 그곳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세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더 성장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끝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누군가 결정해 주길 기다리며 영원히 갈림길에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자취가 남는 오직 당신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가볍게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스스로를 가장 믿어주는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신을 믿을 때 세상도 당신을 믿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아주 무해해 보이지만 많은 여성의 자존감을 조용히 갉아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나 너무 못생겼어. 내 몸매는 왜 이럴까? 정말 재앙이야. 농담처럼 혹은 사람들을 웃기려는 가벼운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여성에게 아름다운 친구들이 모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그녀는 늘 난 이 그룹에 미운 오리 새끼야라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조차 자신이 매력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만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동경하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또 다른 예로 항상 자신의 코가 너무 크고 못생겨 못하며 불평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리를 반복했죠. 이상하게도 그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 정말로 코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조화롭고 귀여운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 때문에 코가 나쁜 곳으로만 각인된 것이죠. 심리학에는 자기 암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말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신념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강점과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부분에 집중하면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들에게 묘한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담긴 힘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농담으로라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겠다고요. 웃음을 주고 싶다면 당신의 아픔을 소재로 삼지 말고 당신의 우아함으로 미소를 전하십시오. 부정적인 말들을 다정한 확언으로 바꾸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하고 나는 빛나고 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언어는 곧 마법입니다. 스스로를 비하하며 자신을 가두는 저주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감과 기쁨, 사랑을 여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당신이 보고 듣는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휴대폰을 열고 몇 시간씩 SNS를 둘러보시지요. 그저 심심해서 보는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이미지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리 없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팔로우하고 지켜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세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동경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도 해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한 자매님이 수백 명의 젊은 모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피드를 넘길 때마다 늘씬한 몸매와 티 하나 없는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보았지만 볼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비교하게 되더니 결국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변화를 결심했죠.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체형을 가졌지만 매 순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는 대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빛나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접하는 이미지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구성하는 소중한 양분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전염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감을 쌓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적 식단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몸을 위해 깨끗한 음식을 고르듯 영혼을 위해 건강한 이미지와 정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따르십시오. 40대가 넘어서도 당당한 품위를 잃지 않는 분, 같은 체형이지만 자신의 몸을 소중히 사랑하는 친구, 혹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볼 때마다 비교라는 어둠 대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혀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어떤 계정이나 이미지 혹은 글귀를 보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미련 없이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자책할 이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채워주고 삶을 사랑하게 만드는 조각들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할 열쇠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5번째 단계, 매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삶을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답은 거창한 전환점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매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존재하십시오. 요란한 변화가 아닌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인생을 퍼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작은 조각 하나를 정성껏 놓으십시오. 비록 작아 보여도 꾸준히 맞추어 가다 보면 언젠가 아름다운 행복의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몸은 조금씩 변화하고 결국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출산 후 어머니의 몸은 즉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몸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고 새로워지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작지만 확실한 걸음들이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함을 증명하기 위해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는 것, 5분 동안 일기를 쓰는 것, 15분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 스스로를 위해 건강한 한 끼를 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나는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누적 효과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작은 행동이 반복되면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의 소박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늘 누군가가 나타나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랑은 결핍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기쁨을 더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기초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게 시작하십시오. 긍정적인 화건을 써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감과 행복, 평안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작지만 확실한 한 가지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은 자신이 꿈꾸던 대로 빛나고 에너지가 넘치며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단계,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흔히 강해야 하고 유능해야 하며 늘 완벽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그런 완벽한 껍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면 엉엉 울지만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달리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 속에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본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어색한 미소로 슬픔을 감추고 꼿꼿한 자세로 불안을 가리며 강인한 껍데기로 서툰 모습을 덮어버리죠. 그러나 감출수록 우리는 정작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말했죠. 다른 사람의 어설픈 흉내를 내기보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버전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나답게 살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으로 빛이 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 때는 7살 아이를 보듯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조금 서툴고 천진난만하지만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할 아이 말입니다. 그 내면의 아이를 안아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욱 다정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늘 강할 필요도, 멋질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서툴러도 괜찮고 두려워해도 괜찮으며
남들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된 삶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취약성의 수용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이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진실함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안하다. 아직 이 부분은 부족하다. 실패가 두렵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완벽해 보이려 애쓰면 연기하느라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드러내고 두려움과 서툰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완벽하고 가짜 같은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진짜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습니까? 모든 약점과 동시에 여러분만이 가진 유일한 빛을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연약함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진실하게 살기로 마음먹을 때 여러분은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꿈꾸던 온전한 사랑까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단계, 인생은 단 한 번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말실수를 해서 걸음걸이가 어색해서 하루 종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걱정과 압박 속에 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타인의 상상 속 시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곤 합니다. 비판받을까봐, 웃음거리가 될까봐, 기준에 맞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세장에 가둡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으로 만든 세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인생은 거대한 무대이고 여러분은 그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놀라운 점은 여러분이 원하는 배역을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한편의 연극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배역을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즐거운 사람, 내일은 진지한 사람, 오늘은 강하게, 내일은 부드럽게 살아보십시오. 현재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그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해, 나는 저렇게 해야 해 라는 스스로의 믿음 외에 여러분을 묶어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남의 이야기 속에서 희미한 조연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모두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속 갈망대로 진실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모두가 나만 지켜보고 있다고 착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즉, 여러분이 걱정하는 작은 실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훨씬 자유롭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에 모두를 만족시키느라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복사본도 어색한 연기자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배역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원한다면 여러분은 더 당당한 걸음걸이와 환한 미소로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 열정적으로 살며 매 순간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결국 마지막에 인생의 막이 내릴 때 여러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실패 혹은 남들과 달랐던 점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단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에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타인의 동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열망이 아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합니다. 진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이 두려워 관계를 이어갑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지만 내면에는 폭풍 같은 고통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겉모습은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길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나는 누구의 꿈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꿈인가? 아니면 타인의 꿈인가? 만약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을 사는 이 삶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주관을 형성하고 책을 읽고 경청하며 깊이 사색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이것에 동의하는가? 처음부터 정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생각하고 말하고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을 만났을 때 기꺼이 변호할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기꺼이 수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를 개별화 과정이라 부릅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비록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흔치 않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서 오는 깊은 평안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자신에게 정직한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한다면 단지 상실이 두려워 이미 식어버린 관계 속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 하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처럼 살아갈 용기를 낼 때 세상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이며 사랑 또한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으며 진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9번째 단계,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고루 잘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수학 점수가 낮으면 학원에 가야 하고 운동을 못하면 억지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체계는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춰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든 것을 잘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빛나는 자신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도 지칠 줄 모르지만 수학 문제 앞에서는 겁을 먹기도 합니다. 혹은 음악에 끝없는 열정을 쏟지만 체육 수업은 견디기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약점을 고치는 데만 시간을 쓰게 한다면
그 아이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강점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면 그 아이는 예술가가 될 수도, 창의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혹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은 부족해도 문학이나 역사, 철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인간과 사랑, 심리에 깊은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억지로 모든 것을 잘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은 그저 개성 없는 복제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약점을 보완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행복과 성공을 경험합니다. 잘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과 자신감을 느끼며 더 멀리 나아갈 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강점 다정함, 경청하는 능력, 영감을 주는 능력, 혹은 유머 감각 등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매력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이 가진 특별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대신 자문해 보십시오.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자신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꿔야 할 보물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빛을 잃은 복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가장 찬란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여 저마다의 방식으로 빛을 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10번째 단계,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혹시 항상 우선순위의 맨 마지막에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일과 가정,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는 한 줌도 남지 않았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녹초가 되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지칠 대로 지쳤음에도 묵묵히 짐을 더 짊어집니다. 어느덧 여러분은 자신 또한 돌봄이 필요한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자신을 항상 뒷전으로 미루면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어 누구에게도 줄 것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비어있는 물병으로는 물을 부어줄 수 없듯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방에 들어섰을 때 식탁 위에 나를 위해 준비한 향기로운 꽃 한 송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향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어 보십시오. 누군가의 인정이나 선물이 없어도 스스로 작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과 외모는 물론 마음까지 스스로 돌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울증을 덜 겪으며 훨씬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늘 주기만 하고 희생하며 상처받는 관계에 머물기 쉽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단, 마음을 돌보는 일들로 자신을 먼저 아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충만한 상태로 사랑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만한 마음으로 사랑을 대할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기 위해 함께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랑의 토대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아침 햇살, 아래 산책하기, 나를 위한 커피 한 잔, 요가 한 동작, 혹은 그저 고요히 앉아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은 너는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너 자신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귀한 속삭임입니다. 자기 사랑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타인을 사랑할 에너지를 얻는 근본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인생을 향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11번째 단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사십시오. 아름다운 옷이나 예쁜 립스틱을 사거나 짧은 휴가를 떠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자신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고요한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만이 아닌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찾아오는 행복입니다. 길에서 떨어진 짐을 든 낯선 일을 도와주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울고 있는 친구를 위로해 주거나 어린아이에게 작은 간식을 나누어 주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소란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마음이 환해지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감을 갖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더 예뻐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며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의 큰 토대 중 하나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자신보다 큰 것을 위해 산다는 것이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을 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고 사랑하는 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우울한 날에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 의미로 가득 찬 풍요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결핍을 채우기 위해 관계에 뛰어들면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더 큰 가치를 바라볼 때, 예를 들어 평화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거나 선한 가치를 심어가거나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일을 함께할 때 그 사랑은 깊이를 더하며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큰 것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받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도 있습니다. 미소와 따뜻한 손길, 정성을 베풀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여러분이 산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어루만진 사람들의 얼굴, 여러분이 나눈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남긴 따스한 흔적 속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며 빙글에 미소 짓고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정.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감을 키우고
비교를 멈추며 자신을 돌보고 더 큰 가치를 위해 사는 것까지 11단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각 단계는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씩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문은 강인함으로 이끌었고 어떤 문은 여린 마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윤근 인간이 저마다 여러 겹의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 웃고 상처를 숨기기 위해 강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감추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이 모든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면의 어린아이를 그 순수하고 서툴며 때로는 두려움에 떨지만 그 무엇보다 진실한 그 모습을 기꺼이 안아줄 때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실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이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타인의 판단이라는 시선 속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무대 위에서 당신만의 역할을 당당히 해낼 것인가? 스스로를 비난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부터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제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눈빛은 더욱 맑아지고 미소는 한층 따스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행복 그리고 번영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도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잠을 청하는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말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나만의 길을 당당히 걸으며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아주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갈수록 그 뿌리는 더욱 깊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부터 사랑으로 스스로를 길러내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행복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 11가지 걸음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당신의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